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지난 한 주는 미국의 국민들이 조용히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풀뿌리 레벨에서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막강한 국민의 힘을 보여준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사건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텍사스의 그렉 에버 주지사가 그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서 워싱턴 DC에 가서 풀어놔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하고, 일란 머스크가 그 트위터의 대주주가 된 사건하고 이런 것들에 가려서 정말로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이 엄청난 국민의 힘이 있었던 것을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일일이 대답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 그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토픽과 맞으면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죠. Kenosha County ravaged by BLM riots flips red after decades of Dem leadership. 자, 이것은 그 BLM 폭동으로 파괴됐던 커너샤 카운티 정부의 민주당 리더십이 수십 년 만에 공화당으로 뒤집어졌다라는 이런 팍스 뉴스의 기사인데, 그 여러분들이 그 커너샤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재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현직에 있었을 때인데, 그 위스콘신 주의 커너샤 그 카운티에서 BLM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불에 타고 파괴와 약탈이 진행되고 하는 데인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유명해진 이유가 이 CNN 기자가 생중계를 하는데 카메라 뒤에서는 이 파괴와 방화가 이루어져서 도시가 불에 타고 있는 게 화면에 나오는데 생중계를 하면서 BLM이 그 시위를 하는데 대부분 평화스러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하는 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러한 그 커너샤 카운티입니다. 위스콘신주에.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그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데가 이 CNN하고 MSNBC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눈 감고 모른 척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카운티 익제큐티브에 당선이 됐습니다. 거의 그 반세기 만인데 닉슨 대통령 이후로 처음 된 거예요. 뭐 여기는 그 위스콘신 주 자체가 민주당세가 센 주지만 특히 커너샤 여기는 완전히 민주당의 표밭인 그런 그 카운티인데, 이번에 거의 반세기 만에 공화당 후보가 된 겁니다. 왜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약탈과 방화가 진행이 되고 하는데도 그 민주당과 그 언론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여기에 민주당 유권자들도 이제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보시는 이 기사는 Lazar knocks off Evers appointee Kornblum in Second District Court of Appeals race. 이것은 그 공화당 후보 라자 판사가 위스콘신의 민주당 주지사 에버스 주지사가 임명한 콘블럼 판사를 누르고 제2고등법원 판사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그 현지의 위스팔러틱스라고 위스콘신 현지의 정치 전문 그 인터넷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은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 어떤 주는 이제 그 임명을 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그 판사를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그 임명되는 그 선출직입니다. 판사도 한국과 같지 않고, 한국은 그냥 임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법부도 공화당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풀뿌리 레벨에서. 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카운티에 처음으로 공화당 50여 년 만에 공화당 후보가 된 그 사건은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선거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선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 미국은 50개의 다른 나라가 선거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발표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통계를 취합하는 것뿐이지 그 선거의 주체는 주입니다. 주헌법이 따로 있고 일개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50개 주 내에서 실제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카운티입니다. 주가 아니라. 그래서 주헌법이나 주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카운티가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표기를 쓰느냐, 어떤 식으로 투표 용지를 뭐 사용할 거냐, 어떻게 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개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것은 카운티가 정합니다. 그래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세가 강한 위스콘신주에 완전히 민주당 카운티에 이번에 공화당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되는 이런 이변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 유권, 전통적인 민주당 유권자들도 이제 그 국민의 파워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너네들을 표로서 쫓아내겠다 해서 공화당의 후보가 된 겁니다. Wisconsin moms oust incumbents in school board election in bid to encounter divisive ideology. 위스콘신주의 엄마들이 그 주민을 분열시키는 이념에 항거한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현직 교육위원들을 몰아냈다라는 이런 그 기사인데 팍스뉴스가 이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작은 그 세컨 라인에 조그마한 글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거기 보면 Moms on a Mi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무를 띈 엄마들이다 이런 말인데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엄마들이에요. 가정주부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거에 뛰어나온 겁니다. 교육위원 선거에. 참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인터넷으로 재택 수업을 하다가 엄마들이 애들 어깨너머로 뭐를 가리키나 보다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CRT를 가리키는 게. 그래서 그 CRT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 자세하게 아시려면 제가 올린 영상 55회나 59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CRT가 뭔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올린 건데. 그리고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CRT는 이런 겁니다. 1980년대 말에 이제 공산주의가 그 멸망을 할 위기에 처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가짜 이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식 맞춤형으로, 미국은 이제 다인종 사회니까 인종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 크리티컬 인종론이다. 이제 크리티컬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보통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을, 똑같은 문제를 크리티컬이라고 그래요. 뭐 비판적이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제 뜻은 그런 겁니다. 뭔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는 얘기인데, 인종을 이 생물학적인 특성, 피부 색깔이라든가 뭐 두상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인종을 나누지 말고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인종을 나눠야 된다는 궤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뭐냐면 어느 사회든지 뭐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다. 미국은 백인이 전통적으로 지배를 해왔고 흑인은 지배를 당해왔다. 노예시대 때, 과거에도. 그래서 뭐 백인은 원죄가 있고 흑인은 뭐 보상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부가 뭐 하얗면 하얄수록 문화적으로 뭐 그 악마에 가깝고 까마면 까말수록 뭐 천사에 가깝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회 분열, 그 공산주의
이념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학생들의 머리를 썩히는 이런 이론인데 이것을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그 무조건 흑인 편을 들게 교육받은 이러한 미국의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걸 보고 뛰쳐나와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교육위원 교육감의 좌파들이 다 들어앉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교육위원 선거에 직접 뛰어들어서 민주당세가 있는데 공화당 엄마들 또는 민주당 엄마들인데 당적을 바꾸지 않고 이건 뭐냐, 이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거 공산주의와 좌파 이념을 불어넣는 교육감 교육위원이지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그 성과들을 내고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Republican-backed candidates win all 3 seats in non-partisan Waukesha School Board election.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대로 전혀 전통적으로 당파적이지 않았던 와케샤 카운티의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세 석 다 모두 공화당이 지원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됐다라는 이러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는 슬라이드도 캐시 림이라는 동양계 중국계 공화당 후보가 교육위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교육위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계속해서 이변이 일어나면서 민주당 지역의 공화당 또 가정주부 엄마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육위원에 당선되는 일이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버지니아에서 생겼던 작년 11월 선거에 버지니아가 주지사, 부주지사, 검찰총장, 하원 다 뒤집어지듯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하고 이제 카운티 익제큐티브하고 또 코트하고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위스콘신 몇 군데 이런데 다 그냥 공화당이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미주리주에서도 리즈 서밋이라는 학군의 학부형들이 보수 출신, 공화당 출신의 후보인 제니퍼 폴리하고 헤더 애슬릭이라는 보수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미주리주는 캔사스시티 미주리인데 캔사스시티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저도 여기 아주 몇십 년 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캔사스시티 자체는 미주리주하고 옆에 캔사스하고 보더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아주 센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수의 공화당 후보 2명이 또 당선이 된 겁니다. 교육위원으로. 이렇듯이 지금 많은 미국의 학부형들이 이 CRT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화가 나서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바꿔나가고 있고 이 조용히 그러나 무시무시한 이 국민의 파워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기사는 조지아주의 하원 선거입니다. 이스트 카브 카운티에서 있었던 제45 선거구의 하원 선거인데 여기서도 공화당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42%를 득해서. 그런데 조지아주 선거법은 50% 이상, 과반수 이상을 득해야지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탑 1, 탑 2만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런오프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런오프를 하면은 당연히 공화당 후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총 6명이 나왔는데 공화당 후보가 4명이 나오고 민주당 후보가 2이 나왔어요. 근데 공화당 후보 4명이 이제 안 나오니까, 둘만 나오니까 당연히 55%, 60%까지도 표를 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화당 후보가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런오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며칠 전 전부 지난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제22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70% 개표를 했는데 지금 개표가 끝났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틀 전인가에 한 70% 이상 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공화당 후보인 카니 칸웨이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저변에서 일어나면서 국민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또 요것은 이제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입니다. 한 열흘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NCAA, 그러니까 여자 대학생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남학생이 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메달을 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미국의 여러 주가,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 일단 아이오와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또 캔사스주, 플로리다, 텍사스, 또 유타주, 이렇게 뭐 지난주하고 한 열흘 안에만 한 거의 8개 주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는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주법을. 그래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주가 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에서 괴상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도 미국의 파워는 이제 이런 데서 나오죠. 또 주법이 더 우선되는, 뭐 주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연방법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이 국방과 외교와 화폐, 외국 교역 이런 걸 제외하고, 그건 이제 연방에 위임을 했으니까 연방법으로 움직이지만, 이런 주거, 보건, 의료, 뭐 결혼, 뭐 이혼, 이런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임팩을 받는 법은 주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주가 이렇게 바뀌고 주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뭐 연방에서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의 파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 밑에 풀뿌리 정치가 중요하다, 주 단위로. 그런데 뭐 공화당이 계속 승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 전문가들이 뭐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딕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의 책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딕 모리스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11월 달 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10석 20석이 아니라 거의 100여 년 만에 오는 참패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60석에서 많게는 80석까지도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의원석이. 이렇게 되면은 참패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세기 만에 맞는, 미국말로 bloodbath라고 그래요. bloodbath를 글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피 목욕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바다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당면 문제인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가스 프라이스가 얼마나 높습니까? 휘발유 값이. 그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어젠다로 가지고 다루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피하죠.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여기서 철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국제관계, 또 해리스가 가가지고 나토에서 자꾸 필요 없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들, 뭐 바이든은 작년에 계속 러시아한테 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우리는 미군을 참전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한 거, 작년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러한 정말로 고무적인, 그러니까 조용히 미국의 국민들이 유권자로서의 파워를 보여준 그러한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매우 기다려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꼭 공화당 사람들이 11월에 그 공화당이 대승을 거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그 선거 그 전략가들 또 전문가들이. 그래서 뭐 거의 한 세기 만에 오는 완전히 미국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중간 선거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어른 이야기를 그 매우 기쁜 소식인데 이런 그 지방의 풀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지각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